아이가 아빠 아기씨와 엄마 아기씨는 어떻게 만나? 왜 꼬추를 만지면 안 돼? 와 같은 난처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얼버무리게 돼요. 4세 이후 아이들은 성 역할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와 이성 친구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어 하고 성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질문에 부모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아이는 성을 감추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의 질문을 예상하고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빠 아기씨와 엄마 아기씨는 어떻게 만나? 아빠 몸에서 나온 아기씨가 엄마 몸에 있는 질이라는 길을 통해 자궁 안에 들어가서 엄마 아기씨와 만나는 거야. 왜 고추를 만지면 안 돼? 소중한 곳이어서 잘 보호해줘야 해. 자꾸 만지면 병균이 들어가서 아플 수 있거든. 이렇게 대답하면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가 자신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사랑을 나누다가 아이가 깨서 들키고 말았어요. 아이가 충격받았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부모의 성생활을 들켰을 때는 놀란 아이의 마음을 잘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부모의 성생활이 엄마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몸으로 사랑을 나눈단다. 그래서 소중하고 예쁜 너를 낳은 거야. 이렇게 부모의 성생활이 이상한 행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기심에 자신이 본 걸 재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때 절대 아이를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결혼한 엄마 아빠만 할 수 있다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에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세에서 6세 아이 성장에 관한 모든 것. 신의진의 아이심리 백과. 독일의 시골 마을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한국의 어른들이 잃어버린 것과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 독일의 미취학 아동들이 보는 아기의 탄생과 관련된 그림책을 열어봤다가 깜짝 놀라서 덮은 적이 있다. 채모를 비롯한 성인의 벗은 몸이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었고 수정 과정 역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적인 성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독일은 만 6세부터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과 성은 인권이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게 하라는 성교육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성에 관련한 기초 상식을 배우고 일상 속의 아동 성폭력에 대비하는 교육을 받는다. 6, 7학년이 되면 성병과 피임법을 구체적으로 배운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학교 선생님이 아닌 성교육 전문가들이 나선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성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말할 리 없기 때문이다. 독일 성교육은 아이들이 편하게 말을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아직 몰라도 돼. 커서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이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을 듣는다면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껴 죄의식을 품거나 몰래 알아보려다가 왜곡된 정보의 바다에 발을 담그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술가정 수업 시간에 콘돔 끼우는 법을 교육하려던 교사가 학부모들의 항의에 의해 수업을 취소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건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성 문제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책임감을 강조하는 편이 100번 낫다. 성교육은 삶이 다양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좋은 성교육만으로도 열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일의 태도에서 나는 조그만 희망을 본다. 아이를 성장시키는 12가지 철학 수업. 아이라는 숲. 18년차 아동심리 전문가로 많은 부모들을 만나왔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아이의 말에는 아이의 생각과 감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자주 하는 말을 실마리로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장난을 심하게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해도 신경 쓰지 않고 더 심한 장난을 치거나
짓궂은 행동을 합니다. 아이에게 놀이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며 충족시켜줘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놀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게 되고 아이는 장난을 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려 합니다. 나랑 놀아줘요. 나를 한번 봐줘요. 이때는 아이가 놀고 싶어 하는 마음에 공감해주되 왜 이런 장난을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하고 장난 대신 할 수 있는 놀이를 제안해야 합니다. 왜 바지를 벗고 엉덩이 춤을 췄어? 아빠가 나 안 봐주니까. 나는 아빠랑 놀고 싶은데. 그랬구나. 하지만 너의 소중한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 다음에는 꼭 아빠한테 아빠랑 놀고 싶어요 라고 말해줘.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늘 오늘 뭐 하며 놀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뭐 하고 놀아줄까?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유독 아이의 장난이 심해진 것 같다면 에너지를 발산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놀이로 아이의 놀이 욕구를 충족시켜주세요. 하루 정해놓은 학습량이 있는 것처럼 부모와의 놀이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놀이의 경험으로 채워진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육아의 답은 아이의 말 속에 있다. 내 아이의 말 습관.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수지 씨는 아이가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희준아, 만지지 마. 벌레 생긴다. 놀이터에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만 보이면 달려가서 껴안고 뽀뽀를 하는 바람에 난처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면 안 돼. 왜? 좋아서 그런 건데? 엄마, 아기는 어디로 나와? 아기는 어떻게 엄마 몸에 들어갔어?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아이가 곤란한 질문을 할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지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자녀와 소통을 잘하던 부모님들도 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모가 성을 불편해하거나 귀찮은 듯이 대답하면 아이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물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죄의식을 심어주지 마세요. 유아기가 되면 아이들은 성기를 만지며 놀기도 합니다. 이는 놀이의 하나이자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입니다. 부모가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을 수는 있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당황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아이에게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세요. 내 몸을 만지는 건 괜찮은데 그걸 본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대. 그런 다음 사적인 공간, 자신만의 공간에서만 자기 몸을 만질 수 있다는 것과 손을 깨끗이 씻고 만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만지지 않기로 하자. 생식기는 피부가 약하니까 아프게 한다든지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겠지? 계속 같은 행동을 한다면 흥미로운 도구나 관심거리로 아이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하면 습관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부모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계 기준을 알려주세요. 유아기에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관계교육과 경계교육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인정하게 하는 거죠. 친구라도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상대가 불편해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희준이도 아빠가 뽀뽀할 때 싫다고 한 적 있지?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친구도 싫을 때가 있을 거야. 자기 의사에 따라 거절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아이를 안으려고 할 때 아이가 싫어한다면 바로 멈추게 도와주세요. 어릴 땐 뽀뽀도 잘하고 살가웠는데 쌀쌀 맞아줬네.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아이를 설득하지 마세요. 가족도 의견을 따라주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에게도 거절을 못하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을 나가면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짝꿍 손을 잡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교육해야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짝꿍 손을 잡을 수 있겠어요? 불편한 친구는 선생님에게 얘기해주세요. 같은 유치원에 다닌다고, 동갑이라고, 무조건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잡기 싫어하는 어린이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세 번째, 단순하게 즉시 대답해주세요. 아이가 성에 관한 질문을 할 때는 단순하게 즉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니까요. 유아기 때는 이론이 아니라 차이를 설명하고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단, 몸의 명칭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아기는 어디로 나와?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배에는 바다같이 물이 든 아기집이 있어. 그 속에서 아기는 먹고 자고 하다가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 똑똑, 엄마 저 여기서 나갈래요. 그럼 엄마는 아기가 나오는 길을 만들어주지. 이 길은 어두운 터널 같아서 보이지 않아. 아이가 빛이 있는 방향으로 나오는데 거기가 엄마의 지뢰 길이야. 하나를 설명하고 나면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아기는 어떻게 엄마 몸에 들어갔어? 엄마랑 아빠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아기씨를 가지기로 했어. 아빠 몸에 있는 아기씨가 엄마 몸에 있는 아기집에 물어보네. 똑똑, 우리 만날까요? 물어본 다음에 좋다고 하면 아기집을 만들어서 아기씨가 집으로 들어가. 10달 동안 자라서 우리 멋진 희준이가 태어난 거야.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화하면 아이는 무엇이든지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태어나서 사춘기를 겪고 어른이 되어가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늙어가는 모든 것이 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와 나누는 것이 바로 성교육이고요. 아이와 일상에서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는 성 가치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는 돌직구 성교육.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